상담 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어제 오늘 하늘이 흐릿합니다. 오늘은 또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꿀꿀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주식시장이 참 좋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시장 고점이다, 참 말은 많은 상황이지만 시장 오르면 기분 좋은 거 저만 그럴까요? 하지만 저점에서 잡지 않고 또 고점에서 종목을 잡았다면 불안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가 그런 불안감 최대한 덜어드릴게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금요일을 마무리해 주시는 두 전문가 함께합니다. 모도투자그룹의 오창록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요즘 SK텔레콤이요, 조용히 올라오다가 오늘은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의 이유로는 증권사 리포트 때문인데요. 내년에 5G 관련주로 엮여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경영진의 입장 변화와 또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저희 상담 전화로 온 만큼 시청자님의 종목 잘 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대표주 하면 네이버, 카카오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무섭게 오를 땐 또 관심을 갖다가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로 보기보단 이제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최고점 35만 원 부근, 카카오는 42만 원까지 간 이력이 있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오늘은 소폭의 강세 보이면서 네이버는 29만 원에 마감, 또 카카오는 37만 5천 원에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종목인 만큼 주가 상승이 탄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이 오늘 이름 그대로 힘차게 오르다가 윗골이 길게 단 채 마감이 됐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QLED 투자 소식과 내년의 제품 본격 양산 소식으로 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워넷이 낙수 효과를 받은 이유는 파워넷이 전원 공급 장치 전문 기업인데 이 삼성의 단독 수주한 이력을 보유 중이라서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5%의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 종목은 인바이오인데요. 요즘 땡땡 바이오라고 이름 붙인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 인바이오가 새롭게 입성했는데요. 사람과 관련한 제약 바이오주는 아니고요. 작물 보호제 아시죠? 농약 등을 취급하는 제약 바이오주고요. 오늘은 오전장에 26%까지 갔지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5%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바이오 종목만큼 힘을 내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그린케미칼인데요. 오전장에 상한가 잠궜다가 장 끝날 때쯤 물량 출회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상한가 마감이 됐긴 됐는데요. 이름 그대로 그린 뉴딜과 관련한 환경적인 종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그린케미칼이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오늘 왜 마지막에 흔들렸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파워넷입니다. 오창호 전문가, 파워넷이 오늘 힘을 딱 내줬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 낙수 효과 때문이에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은 외부적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요인이 이제 컸다고 보여지는 하루고요. 파워넷 내부적인 이제 회사 자체로도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내놓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에 5년의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잠시 부각을 받아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가 윗꼬리를 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향후 이제 2025년도까지 총 13조 원 가량을 이제 퀀텀 닷 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러한 이제 QD 제품을 이제 대량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이제 파워넷이 금일 시장에서 초반에 좀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어떤 행보를 거치는지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였던 이제 최주선 부사장이 이제 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제 주력인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 부분을 맡고 있었던 이제 김성철 부사장도 이제 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이제 사장이 2명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러한 2인 사장 체제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이제 기존에 이제 LCD 부분의 매출이 많이 컸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점차 이제 퀀텀 닷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포석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년부터 내년 하반기에 이제 대량으로 양산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이제 5,500원이라는 가격에 이제 딱 선을 하나 딱 그어놨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위에서 거래되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뚫지 못하자 이제 하락을 한번 한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에서 딱 끝난 부분이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5,500원이란 가격 위로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다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쯤은 더 이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오늘의 장 마감이고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분명히 좋은 내용은 맞습니다. 이제 파워넷 자체로도 이번에 이제 3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 4분기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2020년도 회사 창립 이래 연간 실적으로는 가장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내년에도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아마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준비 상황과 어떻게 보면 발맞추어서 회사의 주가도 움직일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내년도 이제 2분기, 3분기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흐름까지 살펴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 파워넷 알아봤는데요.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잠그긴 했는데 중간에 풀렸잖아요. 그 위험 신호인가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고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풀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 제품과 이제 화공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이제 수혜 관점으로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씩 높아진 부분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에탄올, 아민이나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개발하는 부분에 맞춰서 실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20억에서 한 150억 사이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제 테마성 이슈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이제 10월 초중순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비말 차단막, 가림막 관련해가지고 1차적인 시세 분출 라인을 그린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관련, 탄소 배출 관련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 형태로 상단을 유지하다가 전일이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님이 탄소 제로 중립 선언을 진행을 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 탄소 중립을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린 뉴딜 관련한
수혜 관점 그리고 테마 관련한 부분이 지금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 내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약간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말 사이에 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탄소 배출 제로화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는 지금부터 30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8,000원대를 넘어서는 9,000원 부근을 짧게 이제 목표 주가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800원을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그린 케미컬 알아봤는데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내년에 슬슬 또 어떻게 트레이딩 할지 미리 준비하셔야죠. 저희 상담 도와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 시장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좋네요. 종목 수익 좀 보셨어요? 수익을 못 보고 있네요. 제가 살려둔 걸 살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가장 그렇게 속을 썩이셨어요? 지금 제가 넷마블을 네. 산 지 얼마 안 돼요. 12월 5일 금요일 날 사가지고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샀으면 다른 거 샀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것이 12만 8천 원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13만 2,500원에 샀는데 비중은 20%고요. 네. 이게 이제 게임 종목이 앞으로 갈 거는 같은데 네. 일주일을 보니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죠. 수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상담 좀 받고 수급이요. 싶어요. 주식 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주식한 지는 뭐 좀 됐어요. 좀 되셨고요. 어쩐지 네.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네. 고수의 향기가 나는데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전문가 상담도 한번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응원 꼭 하겠습니다. 네.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넷마블 네. 게임 업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도와주세요. 네, 일단 게임 업종은 되게 좋다라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일단 넷마블에 대해서는 한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전문가님 잘 좀 상담해 주세요. 네, 이거 지난주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매수하셨을 때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넷마블을 네. 전에 BTS 상장할 때 예. 많이 올랐을 때 한번 샀었어요. 네네. 그랬다가 매도를 하고 네.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럼- 이거를 한 20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 네. 잘못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재미가 없죠. 네, 올라도 너무 지루해요. 13만 원, 빠지면 뭐 한 12만 5천 원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3일 내내 11만 8천 원이에요. 예, 지금 뭐 거래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넷마블에 이제 신규 게임이 이미 11월에 하나가 나왔어요. 네, 바로 이제 세븐나이츠 2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흥행은 이제 나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회사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제 네. 이 종목이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신작 라인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게임주가 좋은 건 맞아요.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특징주로 잡았을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호가 어떻게 보면 네. 하나만 일단은 개방은 됐지만 이제 향후 이제 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형 게임주들 중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게임주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넷마블은 약간은 좀 물음표예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 네.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이거예요. 시청자님이 아마 이제 뭐 BTS 상장, 이제 빅히트 상장 때 이게 네. 아마 뭐 수익을 보셨을 때 아마 이때쯤이셨겠죠? 아마? 네. 8월, 네. 9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이때 시청자님은 팔고 나오셨지만 그때 매수한 이제 다른 투자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런 압력이 엄청 커요. 아직 쉽게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20만 원에 매수한 투자자가 지금 이게 이제 11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13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여기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더 올라갈 거다.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명 이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좀 올라왔으니까 매도하자. 좀 올라왔으니까 매도하자.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바뀜의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매도를 하고 나갈 만한 시간,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시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넷마블은 지금 당장 뭔가 뿅 하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봤는데 아니네. 더 기다려야 되네. 예,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지금 얼마 안 되셨을 때 NC소프트로 갈아타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네. 대형주를 하실 거라면 지금 네. 두 개를 시청자님도 차트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두 개의 차트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요. 네. 그쵸? 넷마블 같은 경우는 BTS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만큼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만약에 게임주로 갈아타실 거다라면은 이제 그렇게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떻냐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저기 위에서 뭐 20만 원대에서 이제 물려 있으신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는 날 네. 고민하던 종목이 있어요. 반반씩 살까? 네네. 대한항공하고. 네네. 네, 그러다가 아마 넷마블을 다 사버린 거예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 상담해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요 게임주 관련해서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갈아타는 거를 추천하시지 넷마블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 비중 20%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큰 손실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가격대가 워낙 바닥 구간이니까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이게 보니까 시초가 때 좀 올랐다가 종가 때 좀 이렇게 또 떨어지고 마무리하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 선에서 그냥 매도를 할까요? 저라면은 한 13만 원, 13만 2천 원 정도, 13만 원, 13만 2천 원이면 어떻게 보면 5틱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이너스 한 1% 정도는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수 있거든요. 예, 저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현재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그 부분에서 좀 계속 맞고 떨어지고 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강하게 돌파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10%만 매도하셔가지고 NC소프트 한번 갈아타 보셔라. 요렇게 좀 추천드리면서 좀 마감을 하고 그래도 넷마블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한 15만 원 정도로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그러면 네. 여기 13만 2천 원을 돌파를 하면 좀 기다려도 되겠죠? 근데 거기서 또 맞고 떨어지면은 이번에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는 그때는 이제 괜찮죠. 확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와, 네. 오늘 완전히 상담 자세하게 도와주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또 주셨는데 한번 잘 네. 알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꼭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도 제 얘기가 많고, 어떤 종목을 또 풀어드릴까요?
이 중에서는 첫 번째 문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풀어볼게요. 24,400원에 비중 10%,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2748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름 바꾼 회사죠.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은 예전에 변동성이 참 심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좀 더 가져가도 되나요? 네, 우선은 지금 단기 추세를 보면은 추세는 이제 상방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미국의 앱토즈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3,500억 이상의 이제 기술 수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기업이 앱토즈사가 이번에 이제 혈액암 학회에서 지금 크리스탈에 이전받은 물질에 대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 측면을 보았을 때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카모스타트를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22,000원까지 그 당시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 관련한 부분으로 부각받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액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관련한 신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1, 2월 달에 이제 관련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초대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왜냐면은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삼성제약이 기존에 치료제 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허가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아이발티 노스타트의 이제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는 젠백스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가 5조 원까지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를 보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지금 17,000원 부근으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17,000원 부근에서 이제 추세는 단기적으로 전환이 된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우선은 2만 원 부근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을 때 5거래일 만에 2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고 수급 측면만 보더라도 이제 오늘 외국인이 32만 주 정도를 진입을 하였고 누적 부분만 보더라도 50만 주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한 기술 수출 기대감을 높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2만 원 부근 그리고 2만 5천에서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좀 손실권이라서 힘드시겠지만 홀딩하셔서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 골라드릴게요. 힌트 보시죠.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7글자입니다. 하늘길을 통해 운반을 시작합니다. 항공 화물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맞춰보시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4글자입니다. 티 없이 편한 유럽연합? 그게 무슨 소리죠? 유머일까요? 진지한 내용일까요? 제가 캐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를 봤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7글자고요. 하늘길을 통해 운반을 시작합니다.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비행기 타고 가요. 하늘 위로. 네, 하늘길을 통해 운반을 시작합니다.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이걸로 네. 적자를 메꿨다라는 그런 이슈가 딱 생각이 나요. 그쪽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뭐 말씀 주신 그 종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추천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고 이번 네. 주에 이제 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늘길을 통해서 바로 코로나19 원료를 이제 운송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항공 운송이 뭐 그냥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라이센스를 2곳,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18개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 급등했다 조정받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다음인 어떻게 보면은 배로 운송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항공으로 운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분명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는 좀 긴 호흡의 종목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짧은 일주일짜리 어떻게 보면 단타를 해보실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요지가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자리가 좋은 건가요? 네,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또 한번 조정을 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네 글자고요. 티 없이 편한 유럽연합. 최병진 전문가, 갑자기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요? 네. 영어, 최병진 전문가. 일본어, 네. 지금 티 없이 편한 유럽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바쁘셨나 봐요. 네, 우선은 네. 이 기업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알람이 뜨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유럽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중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에만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신약 개발 업체들의 부각받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 중에서 완전간의 사례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의 이제 잠재력 또한 좋고 내년 상반기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매집주 형식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모아가시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편하게, 티 없이 편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또 힌트 알아봤고요. 상담으로 돌아가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G화학인데요. 네, LG화학이요. 76만 원에 15%인데요. 네. 이거 또 내려오니 가져가야 되나? 지금 부근에서는 수익권이신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게 혹시 오늘 내려가서 그런 걸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한 2달 됐어요. 2달 정도 되셨고요. 이 종목 86만 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잘 도와드릴게요. 네. 네, 최병진 전문가 수익권이지만 더 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비중을 낮춰주신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녕하세요, 신영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업 이제 우선은 한 2달 정도를 보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60만 원까지 갔을 때 그래도 잘 버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버티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따로 봤던 뭐 관점이나 이런 거나 목표 주가라든지 있으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좋다고 해서 계속 놔두지.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LG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왔던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기대 심리가 존재를 하면서 이제 8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의 테슬라랑 비슷한 흐름이다. 테슬라로 보셔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기차를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고 2차 전지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가져가더라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기업을 자세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이제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화학 분야가 이제 80%가 넘어가고 전지 사업 부분이 이제 총 매출의 16%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한 뒤에 이제 IPO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LG화학이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더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선은 한 85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추세가 꺾이면서 또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내려온다 하면은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IPO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이제 우주항공 사업이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는데, 이제 LG화학이 추세가 꺾인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IPO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목표가로 잡았을 때 이제 우선은 85만 원 부근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꺾였다 하면은 이제 77만 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잡으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좋아지는데, 지금 LG화학이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네, TV 보고 계시면은 얘가 올라온 자리가 이제 23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근데 이 주가를 형성시켰던 게 LG화학의 이제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물적 분할을 진행을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IPO를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고 유입이 되어 있는 자금들이 꽤나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려했던 부분처럼 만약에 IPO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 기업이 60만 원까지 갔을 때가 물적 분할 소식이 나타나고 60만 원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만큼 지금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기대 심리와 그런 방향성, 전망을 보고 들어온 자금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건데, 그거는 또 단가적이나 그리고 성장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오히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는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한 섹터가 좋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주도 섹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계속 테마나 업종은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절반은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한 게 좋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안전한 네, 전략을 감사합니다. 설명 주셨어요. 네. 네, 꼭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힘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다음엔 또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자함에는 어떤 문자 풀어볼까요? 문자가 참 많이 왔어요. 이 중에서는 ABL 바이오 풀어볼게요. 29,100원에 비중은 10%,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0830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분 애청자님이시니까요. 더 잘 풀어드릴게요. ABL 바이오 한번 볼까요? 29,100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지금 100원 수익 중이세요. 오늘 또 강세로 마감이 됐지만 좀 기다리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아니면 어제 매수했던 것 같은데 오창호 전무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릴까요? 네, ABL 바이오는 충분히 기다리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미 다 메꾸고 그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바로 차트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3만 원대랑 가격을 좀 잘 지켜주는 종목이었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내려온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요 날입니다. 11월 6일 날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중단 소식에 이제 하루에 10% 가량 하락을 하고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와 관련된 회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이 훨씬 더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 종목의 이제 급등이나 그동안의 상승이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은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부가적인 이슈다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주가에 바로 나오는 게, 만약에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이면은 현재 가격대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3만 원 부근을 이제 터치하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 그리고 전 딱 이렇게 3만 원 가격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항을 받던 가격대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 주 조금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뚫는다는 가정하에 한 3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는 이 3만 원 뚫으려는 가정하에 3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꼭 터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종목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궁금한데요. 풍산, 인터플렉스, 현대백화점, 송원산업. 와, 다 최근에 주신 추천주인데요.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오창호 전문가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도 많이 주셨고 완전 최근에 주셨는데 신고가 경신했잖아요. 앞으로 오늘 어떤 종목 또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제가 내년 보자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시세가 나온 종목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송원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참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도 2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도 이제 15,000원 부근에 추천을 드렸는데 목표가 2만 원 드린 만큼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대로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화학업종이 지금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년에 더 좋아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12월 9일 날 그저께 바로 이제 10% 가량의 이제 급등이 나와 버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뭐 시청자분,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매수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추천주를 단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도 이제 이렇게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단기 종목도 좀 섞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 추천드릴 때 이제 석유화학 설비의 이제 가동률 상승, 그리고 전체적인 석유화학 수요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러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시세 분출이 좀 빨리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가격이 이제 10월 29일 날 추천드려서 이제 14,850원 이제 매수가로 기록이 됐는데요. 아마 지난주까지만 해보면은 뭐야 이거 그냥 뭐 지금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이제 시세가 바로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일단 1차적으로는 2만 원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그냥 바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 10% 정도 더 올려서 22,000원까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상향하셨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주셨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큰 수익 주셨습니다. 송원산업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서울옥션, KPX 생명과학, 제주항공, 현대오토에버. 역시 정말 최근에 주셨지만 이렇게 지금 4배, 5배 넘는 종목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정말 안정적으로 견고한 수익률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최근 추천 중에 서울옥션 해보겠습니다. 이거 차트 보셨나요? 급등이 쭉 나오고요. 정말 저랑 어울리지 않나요? 그 미술품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12월 3일에 주셨는데 정말 단기간에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정말 단기간에 33% 수익률 주셨습니다. 버틸 각인가요? 버티지 말고 절반 팔 각이라고 팔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절반 팔각을 안 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이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내년에 새로운 재테크 개념으로 한번 봐야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절을 해주시고 제가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내년에 이제 미술품 양도세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 미술품 관련한 이제 재테크 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나머지는 홀딩 관점 유지해 주시고 우선은 이번에 이제 수익 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내년에 미술품 관련한 부분도 한번 재테크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은 홍콩 경매에서 이제 굉장히 경매 단가가 높아지고 낙찰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년에 실적 기대감을 이용을 하였을 때 지금 8,000원 부근이나 이제 그때 이제 내년 관점으로 갈 경우에는 12,000원에서 한 14,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절반은 우선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존재하는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게 있습니다. 지금 위의 가격대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쉽게 올리기는 힘들 수 있고 오히려 변동성이 심화될 수가 있는 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변동성 확대 전에 이제 다음 주 월 초에 주 초에 이제 우선은 절반은 수익절하고 재진입하더라도 좀 낮은 가격에서 재진입을 하셔서 내년까지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절반은 수익 챙기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년까지 보자라는 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송원산업 4분기 실적 기대감의 급등. 중기 관점으로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옥션, 절반 수익 실현, 미술품 양도세 완화 이슈까지 절반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힌트에 대한 또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인데 하늘길을 통해 운반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창호 전문가 비행기 타고 가는 종목인가요? 네, 비행기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은 아닌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셔갖고 이제 네. 뜨끔했는데요. 아까 이제 힌트 설명 드릴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2개사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그 2개사는 바로 첫 번째가 대한항공이고 두 번째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과 이제 연관되는 종목인 아시아나 ID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 산하의 이제 IT 서비스 회사인데요. 그룹 내에서 항공과 운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항공사의 시스템 구축을 이제 주 영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의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이제 첫 단계인
이제 법원에 이제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이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는 한 번쯤은 이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단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위험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균등 감자에 대한 임시 주총이 이제 14일 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38,000원까지 갔다가 26,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원료를 네덜란드로 1차로 이제 수출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으로도 이제 보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이제 국제운송항공협회, 그러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제 콜드체인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보이면서 뭐 예를 들면 대한과학이란 종목은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 쪽으로는 요 두 개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합병 절차가 어떻게 보면 14일 다음 주 감자 부분만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각을 단기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요 12월 1일 날 이제 법원에 이제 가처분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다음 날 좀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번 상승 이후에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좀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한 플러스 한 15%, 그리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10% 이내권에서 충분히 단타로 좀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딱 15% 정도인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 우리가 그 예상했던 비행기 그 아시아나 IDT였습니다. 앞으로 잘 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글자인데요. 티 없이 편한 유럽연합. 기대해도 돼요? 네, 우선은 강력한 적이신 분이 못 맞췄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뿌듯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종목을 말씀 한번 드리자면 EU에서 이제 T 없이 릴렉스한 부분이 있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렉스라는 기업이고요. 너무 어려워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면역 항암제 기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 관문 활성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로 볼 수 있는 T세포 치료제 그리고 CRT 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1세대, 2세대보다 3.5세대에서 4세대급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성장 전망이나 기술력 부분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는 시점,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집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FTNT라는 신약 파이프라인,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세계 최초로 림프종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결과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SCM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이제 관련한 이제 자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완전간의 소식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도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또한 완전간의 사내 완치급의 이제 사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욱더 발전성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이제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박스권 형태로 유지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방어격의 성격의 흐름도 나타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박스권 매집 형태를 나타내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박스권 하단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단의 매물대를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나 이제 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이제 1금융권사에서 행사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가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한 44,000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 유틸렉스였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MTN 실시간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MTN도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